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8월 달 장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이벤트 잭스론 미팅도 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전 8월 달뭐 중국발 악재도 많았고 또 미국발 관련해서 시장을 좀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네, 특히 미국은 또 신용 강등 이후에 여러 악재들이 연결되면서 10년물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또 조정을 좀 많이 이어지게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벤트를 좀 마감했다는 점에서 좀 어려운 구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또 이제 기대하는 시장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하락과 연결돼서 조정과 또 좀 지수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테마주가 좀 강했던 흐름들이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개별 모멘텀 상승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은 이제 이렇게 좀, 박스권의 과정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는 결국은 시총의 규모가 있는 주도주가 좀 움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PC 물가지표가 이제 31일 발표가 있고 또 9월 1일은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출입이라든지 미국의 또 ISM 제조 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개별주 또 모멘텀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틀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도주가 그래도 이제 AI 반도체하고 이제 연결된 부분하고 2차전지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고 원전도 연결해 보게 되면 이제 폴란드 또 추가적인 이제 또 원전 수주 모멘텀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또 연결해서 또 연결된 이제 소형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이야 이제 실적이 내년에 상당히 터라운드 되는 업종 중 하나이잖아요. 최근 조정 많이 보였는데 하여튼 이제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있어서 관심 있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제목은 좀 정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를 네, 연결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개별 모멘텀 장세에 또 편승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설명드린 부분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음, 네, 잠깐 네 프로모션 관련해서 양해 말씀드리고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주식창에서 하는 서비스고요. 주식창에서 이제 한국경제TV는 이제 주식창하고 이제 아웃넷 서비스가 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이제 뭐 주식창 모바일 앱에서 하는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투자반 평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1개월에 25만 원 정기일주를 통해서 어떤 종목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어, 네, 8월 31일까지 진행하니까요. 네, 25만 원 이게 좀 저렴하게 상품입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668에 4735로 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카드 번호하고 또 여기에 유효기간 이렇게 누르시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문자로 드립니다. 매매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문자로 드리니까요. 문자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이용하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여러분들께 뭐 2000지부터 또 로봇 자동차 부품 또 반도체까지 AI 반도체까지 정말 저점에 선침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핵심적인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어떤 도움 받고 계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오늘 시간은 AI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이야기 해드리고 뭐 이산지 쪽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 하나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콜마, 또 한국 좀 호텔신라 연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연우도 좀 최근 좀 며칠 사이에 강하게 한번 올라왔죠. 음, 노복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다시 한번 꺼내서 말씀드려보고요. 원전하고 조선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주도주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개별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었는데요. 최근 이쪽이 쉬어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발 단체 관광계 이슈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 흐름 내서 주목을 받았었고 추가로 이제 바이오까지 또 시장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하단에서 거의 아래쪽에서 움직이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 초전도체 같은 이제 이런 이슈들 반영했었고요. 또 맥신 양자 컴퓨터 거기에다가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 또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런 부분들이 연결해서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앞으로 흐름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다가 중국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바이오 쪽도 그렇고 로봇에 대한 이슈들 어차피 또 반도체가 움직이는 흐름에서 AI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AI 관련해서 이 반도체하고 또 연결돼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주도주의 흐름에다가 이런 모멘텀이 됐은 소외주들도 아마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또 같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좀 어렵게 됐던 부분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원인이 됐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부채가 문제되면서 고금리 부분 상하 우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또 미국 은행들 금리 때문에 또 이익이 있었고요. 중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세계 인플레이션 의해서 중국 주택 수요도 약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채권 금리도 급등이 나오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그래서 하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까지 좀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해서 10년물 보게 되면 예, 예, 최근 좀 아래쪽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비트코인 기업들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 뭐 미국의 신용이라든지 또 미국의 재무부에서 또 국채 발행 때문에 이제 올라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좀 부담을 줬는데 최근 이제 좀 살짝 내려오겠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야지 미국의 비트코인 기업들은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할 수 있다는 여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나마 좀 잭슨 홀 미팅 이후에는 크게 요동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또 보니까 좀 안정되고 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좀 부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측면이 좀 최근 70달러 수준에서 이제 85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좀 부담을 줬었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에어컨이라든지 에너지 수요가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이제 드라이브 시즌 부분 때문에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유가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 조금씩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연준의 파월 연준의장 관련해서는 지금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많은 돈을 풀었었기 때문에 그 통화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당연히 지금 그걸 통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향은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유가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또 이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음,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 다시 돌아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정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작년에 저도 그래서 파월 네, 연준 의장의 이제 잭슨 미팅에서 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예, 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네,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었고요. 물가가 작년에는 뭐 9.0까지 갔던 상황이었잖아요. 9.0까지 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3.0, 3.2 정도에서 좀 진경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반도를 봤더니 이제 S&P 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좀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네. 근데 지금 물가 방향은 아래에 있다는 점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좀 체크해서 말씀드려보고요. 결국 이제 그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까가 상당히 관심도가 크죠. 아까 작년에도 이제 전도표가 이제 금리의 목표치죠. 4.6에서 5.6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충격을 줬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 의원들이 내년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전환점이 언제인가가 시장이 상당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더니 네, 스탠스가 바뀌었을 때 금리를 인상하다가 이제 동결하고 뭐 인하한다든지 바뀌었을 때 보면 짧았을 때는 2개월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강경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네, 상황이 바뀔 타이밍이 2달, 빠르면 2달 된 경우도 있었다는 거고요. 보통 봤더니 5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중간에 이제 어, 아마 9월달 또 연말까지 만약 금리 동결이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은 내년 정도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 물가 잡히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3%에서 뭐 3.2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31일 날 PC 물가를 또 연준이 선호하기 때문에 발표가 또 시장에 반영될 것 같고요.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그 같은 기업들이 기술주들이 또 기존 주도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보면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시장의 이런 부분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고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 스탠스가 바뀔 거라는 점 한번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저는 이제 AI 쪽 이번에 관련해 보면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상당히 해석선이 예상치거든요. 네, 예상치를 상회했죠. 상회하면서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30%, 그리고 그 다음에 전망치도 더 상향됐습니다.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상당히 그 이전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그 전에 실적이 잘 나왔던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업사이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하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기업, 특히 이제 하이닉스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제 AI 반도체 들어가는 HBM 또 DDR5를 공급받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한국에 좀 와 있다고 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AI 반도체도 있지만 DDR5로 전환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 참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 어느 갑자기 또 반도체 업종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아까 수치상으로 상당히 앞으로 실적이 업사이드 된 게 도표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적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소부장 쪽에 실적이 내년에 가장 좋아집니다. 예, 그 다음 뭐 소비자 서비스, 여행이라든지 서비스 그쪽으로 연결돼 하는데요. 네, 가장 큰 쪽은 미국도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가장 크다는 점. 네, 그 점은 결국 우리가 AI하고 연결된 부분도 연결될 것 같다는 거고요.
네. 음, 네, 그래서 뭐 AI 관련된 모멘텀들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삼성도 이제 하반기에 HBM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또 AMD도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관련해서 또 AI 반도체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확대되고요. 네, 하이닉스도 새로운 이제 HBM 제품이 내년 1분기에 또 출시됩니다. 한 1테라가 넘어가는 네, 상당히 고사양 제품을 출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DDR5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들이 좀 네,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DDR5 쪽에 DRAM 쪽에 전환에 대한 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원래는 모멘텀이었죠, 원래는. 근데 생각지 못하게 AI라는 HBM, 네, 메모리 쪽이죠. AI 들어가는 GPU를 도와주는 HBM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가 뜻하지 않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고요. 세 번째가 예, 저는 봤을 때는 AI도 그렇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이게 바로 파운드리지에서 만들어내는 칩들이죠. 근데 GPU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들은 실적으로 생산하지 그 설계만 하고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파운드리에 대한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관련해서 시장이 또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고 제 자체적으로 반도체의 공장이라고 아니,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그걸 실적으로 만들어주는 네, 가정이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애플은 이제 설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M1 노트북, M2 뭐 노트북 그런 걸 많이 뭐 아실 겁니다. 근데 M2 노트북 이게 다 설계가 이어져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이거를 이탁 생산을 맡기고 있죠. 네, 대만의 TSMC 쪽에다 맡기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우리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다. 비테크 기업들이 대신 설계해서 주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들어지죠. 네,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부터 해서 이런 회사들은 애플도 마찬가지고 팹리스 기업이고요. 네, 공장이 없는 팹리스 설계만 하는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은 네, 위탁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중심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네, 우리가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AI라든지 자율주행이 커지게 되면 통하는 곳은 TSMC하고 삼성전자, 인텔이 있긴 한데 인텔이 네, 기술이 제일 좀 떨어진다 봐야 되겠죠.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그 CPU 제품을 양산하는데 좀 힘을 실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저가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산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봐서는 이제 TSMC가 1위,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삼성전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미지는 제가 많이 연결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이 곳을 통해야지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퀄컴, 엔비디아, 네, AMD,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 칩 이렇게 보면 애플, 구글, 아마존 그래서 결국은 네, 대만의 TSMC 아니면 삼성전자 그래서 계속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또 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잘못하면 미국의 핵심적인 경제에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테크 기업들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계속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보조금을 주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래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이 상당히 매년 18%씩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의 이익률을 보기 증가를 보면 이제 970% 가장 강력하게 턴어라운드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턴하게 되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도 이제 145%, 조선업종도 제가 한번 관련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 체크해 보면 이제 계속 파운드리 쪽에 대한 반도체 공장 증설 일정 보면 그전에는 이제 디램 하면 낸드 쪽, 메모리 쪽이 중심이었지만 네, 2000년 가까이 연결 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 시장도 많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또 관련해서 또 이제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에 또 자율주행 반도체 칩 쪽 수주가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엔 텍사스 쪽은 이제 파운드리 쪽입니다.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이번에 그래서 AI의 반도체 칩을 수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양산할 것인가? 2024년도 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네, 공장 외관 공사하고 지금 내부 공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율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투자하고 나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장비 발주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장비 발주. 그래서 이런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또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저는 이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계속 여기 그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졌던 기업들 중에 보면 일단 파운드리 쪽하고 연결되면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메모리 시장이 이건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보다 상당히 적죠.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서 연간 이제 1,550억 불 정도 만약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있다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 3,720억 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반도체로 연결해 보면 네, 이쪽이 비메모리 쪽 연결되는 거고요. 또 AI 반도체가 연결 도와주는 게 HBM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네,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쪽이 메모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AI 들어가는 반도체.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H100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탄생하는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비메모리 회사들은 이탁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 크죠. 파운드 시장이 1,000억 불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쪽으로 가고 파운드리 쪽도 가고 거기에 또 비메모리 시장도 동시에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 대한 AI 쪽도 있지만 네, 큰 시장들이 이쪽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찾아서 공부도 하고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HBM 쪽으로 먼저 후공정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받았었죠. 첫 번째 상수 주도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공정에서는 A4에서 회로도를 그려넣어서 네, 어떤 만드는데 이걸 또 패키징하는 과정들 D램, DDR5, HBM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관련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제가 많이 설명드린 대로 HBM 관련주들 마지막에 움직였던 게 그 제가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던 예, 세 자리 수익률 145% 이번에 좀 다 이제 정리하면서 이게 진행했는데요. 아마 이제 이렇게 세 자리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 이제 영상에서 또 연결받던 에로티비금 계속 제가 뭐 연결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올라오고 있죠. 130%까지 진공 펌프 네, 진공 상태에서 모든 제품들이 연결돼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2차전지 또 여기에 태양광까지 수혜받으면서 흐름을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에 따라서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DDR5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에서 급등이 나오겠죠. 이런 순간에서 지금 네, 그런 관련주들을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빨리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 하나 이제 포개면 이제 시장하고 연결하면 지금 이제 조금씩 박스권에서 아래쪽 하단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죠. 코스피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습니다. 조정도 많이 나왔었죠. 네, 이렇게 흐름에서 코스피도 이렇게 흐름이 있지만 추세는 살아있죠. 이쪽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에서 이렇게 우상의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력 박스권이라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좀 테마주라든지 어떤 개별 모멘텀 같지만 얘 끌고 올라가는 쪽은 주도주가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 말씀드리고요. 박스권의 상단 올라오면은 이 정도에서 좀 또 비중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쪽 올라오면 잠깐 지수 흐름들 뛰어나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 봤었고요. 음, 반도체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티베큐움도 올라와 왔습니다. 조금 이런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은 지금 반도체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있죠. 뭐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또 급등할시 나갔다가 최근 이렇게 내려왔던 모습들이지만 좀 하단에 있고 해서 만약에 파운드리에도 다 스크루버가 들어가야 되죠. 그 정화 장치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해가스 정화 장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저점에서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열어놓고 보면 좋겠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올라왔죠. 이오 테크니스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이런 과정에서 한번 시장 한번 내려왔다가 그때 시장이 한번 4월 말에 한번 강하게 내려온 적 있었죠. 그때 한번 같이 내려왔다가 흐름이 있었고요. 또 중국하고 미국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어서 내려왔다가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있지만 이런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추가적 공부를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2차전지로 넘어와서 보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 쪽으로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었죠. 6월 말 정도 전후에서 장비 2차전지가 지금 뭐 에코프로가 좀 MSCI 편입 이슈들 또 연결 부분도 연결돼서 먼저 끌고 올라왔는데 아직 추세를 이제 2차전지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1차전지 그래 저번에는 제가 보시면 2차전지 쪽 장비 발주가 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었고요. 장비 발주 하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제 장비 발주가 보시면은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삼성 SDI도 이제 스텔란스 2공장 또 지행 공장 일정이 있죠. 그러니까 일정이 있고 그래서 LG 밸류체인 주목을 많이 하자고 그래서 그때 코인테크, 하나기술, DNT 정말 DNT는 이제 300%까지 올라왔죠. 그런 기업들에서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이제 미국 쪽으로 LG엔솔로 증설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이제 연결해 말씀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기술도 그렇고 한번 이제 급등 나왔죠. 이제 패키징 쪽, 조립 공정의 패키징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 배터리 3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게 주목을 많이 좀 받으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나서 뭐 6만 원대, 6만 5천 원, 아래쪽 하단에서 7만 원 사이에서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 보니까 거의 100% 올라왔죠. 최근 이제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대부분 이제 주도했던 섹터들 조정 나왔기 때문에 있었는데 최근 다시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일선의 흐름들을 잘 좀 봐야 되겠고요. 참고상으로 이제 뭐 PNT도 이제 대장 쪽인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좀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 PNT가 있었고요. 한번 여기까지 올라왔죠. 아래쪽. 뭐 참고상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 TSI 관련해서 하단에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믹싱 쪽의 장비 쪽이죠. 실적으로 믹싱 쪽. 그래서 지금도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한번 이제 LG 엔솔 믹싱 장비 쪽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모빌리티 쪽, 그래서 워낙 제가 장비 쪽은 몇 년 사이에 계속 그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장비, LG 에너지솔루션 연결돼서 받고 최근에 이제 SK온이 이제 자금 수요를 했기 때문에 장비 발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또 연결되어 있어서 장비 발주 이야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밸류체인은 이제 한번 제가 여러 번 한번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네, 최근 아까 이제 하나기술이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있어 후공정 반도체 2차 하나기술이 이제 3사에 공급하고요. 최근 이제 SK온이 이제 투자를 다시 좀 재개하면서 M 플러스가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SK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조립 공정에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M 플러스 믹싱 쪽으로 전극 공정에서 TSI 이렇게 재료를 섞는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 또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 쭉 해서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재료 믹싱하는 이렇게 과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TSI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번 이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 한번 계속 해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아래쪽에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흐름들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난번 연우가 한번 올라오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이틀간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15%또 9%의 흐름 보였는데요. 화장품 용기 쪽이죠. 그래서 주 고객사가 이제 LG 생활건강하고 또 연결된 부분에서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 쪽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실제로 이런 용기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에 쓰는 용기를 공급해 주는데 고급 브랜드에 공급해 주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설화수 제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급 브랜드 LG 생활건강도 중국 관광객 때 안 오다 보니까 좀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면세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급 브랜드 흐름에서 양호하게 형성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 콜마 쪽으로 이제 자회사로 편입됐기 때문에 한국 콜마는 이제 중소형 브랜드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죠. 지금 중국으로도 이제 로컬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는데 코스맥스 한번 또 알려드렸죠. 코스맥스 한국 콜마. 그래서 한국 콜마에 자회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 브랜드에다가 이제 중소형 브랜드도 공급할 수 있는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한번 연결해서 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한번 이제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다시 언급해서 드립니다.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국 소비주 안에서 한번 이제 연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전에 알려드렸어요. 아래쪽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호텔 신라도 한번 꾸준하게 봐야 되겠고요. 또 면세점 관련주들은 최근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좀 신세계하고 연결해서 반응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타이틀대로 한번 말씀드리게 보면 그 노버 같은 경우는 이제 누르메카 쪽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또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누르메카는 협동 로봇이죠. 협동 로봇. 지금 SPG도 뭐 로봇의 감속기 노보티즈 SPG 노보티즈 임타스로 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냈던 로봇주 안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8월달이 지금 이제 9월달 넘어가죠. 10월달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예정돼 있고요. 협동 로봇의 이제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의 가치가 2, 3조 원 정도 하고 있죠. 또 그러다 보면 뉴로메카는 또 여기에 보면 또 협동 로봇 또 연결된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식품 쪽에 관련된 협회에서
이제 노보 쪽으로 이제 모든 그 부분에 통과됐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제 주문을 다시 받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협동 로봇 네, 대장적인 역할을 한다면 누르메카도 예, 관련해서 협동 로봇, 간절 로봇이죠. 여러 가지 간절을 통해서 어, 네, 그 제품을 이제 만드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쓰이죠. 우리가 이런 예, 적용 사례 보면 이렇게 식품을 제조할 때 만드는 거 있고 공장에서 또 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관절이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뉴르메카가 이제 이런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쭉 그 옆으로 행보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열어놓고 보면은 좋겠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네,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쪽으로 해서 비슷한 회사지만 가치가 상당히 크죠. 네, 뉴르메카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 쪽으로도 이제 최근 이제 워낙 그 좀 시장에서 좀 그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 현대 HD, 현대 중공업 관련해서 보면 계속적인 이제 좀 리딩을 해드렸죠. 근데 최근 이제 좀 꺾이면서 내려왔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조선업 쪽은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턴어라운드하는 흐름들도 예상이 되고 하죠. 네,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음, 네, 하여튼 조선업종에서는 제가 몇 번 알려드린 기업이 있죠. HDS 엔진하고 뭐 동성하이트하고 한국하고 연결되는데 HS 결국은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선박들이 교체수가 커진다고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네,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바꿨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바뀌는 것처럼 예, 선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친환 환경 문제에서 이제 뭐 기름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쓴다면 환경 오염이 있지만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 결국은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바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엔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HS 엔진이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세계 2위 종합 엔진 쪽 네, 이 부분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주곡에서가 이제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 이쪽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쪽에서 수주는 다 이쪽으로 연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S 엔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번 다시 또 엔진 쪽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쭉 가다가 좀 눌림목 구간 있거나 하면 좀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 있게 또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원전 쪽으로는 지금 지금 보면은 우진 쪽으로 이제 짧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이슈니까요. 아직 뭐 실적이 강하게 나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 BHI 알려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원전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쪽으로 이제 이번에 미국 기업하고 이제 소형 SMR 네, 한수연하고 현대건설하고 해서 한다고 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객치키 관련해선 이제 독점 기업이고 우리나라 그래서 만약에 소형 SMR 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주고객사 한국 수력 원자력이죠. 한수원 쪽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네, 독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점, 소형 SMR 쪽에 시장이 연결되다면 동사도 수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관련해서 이제 각 섹터별로 핵심적인 내용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네, 상당히 또 시간이 좀 한참 또 지난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좀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관심 있는 분은 또 네, 만약에
또 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드신 분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기업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면 여기 정기일지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1668-4735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꺾여지기 전까지 뭐 개별적인 모멘텀에서 재료에 따라서 장세가 이루어지겠지만 기술을 끌고 올라가는 쪽은 결국은 주도주 섹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추세 흐름에서 박스권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올라오는 흐름 나온다면 또 주도주 쪽으로도 시장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어서 계속적인 10년 국채금리 동향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감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들, 또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들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모멘텀 클 걸 보고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